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프리한 교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새 성격 검사다 뭐다 그래서 여러분을 스스로 돌아볼 만한 정보가 굉장히 많은 시기인데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게 유형의 특징이나 패턴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검사 자체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히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성격 검사에서 말하는 성격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백문백답 막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하셨나요? 근데 거기에 보면 꼭 그런 질문이 있죠. 너의 성격은 어때?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참 이게 재미난 게 이게 성격이 어때라고 누가 물으면 이게 뭘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막상 적다 보면 속 시원하게 적지도 못하고 막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요새야 뭐 하도 이제 MBTI다 뭐다 여러분들 많이 테스트가 있어서 뭐 외향적이야 내향적이야 어쩌다 저쩌다 말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또 그 한 단어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너무 크다던가 그리고 어디까지가 성격의 영역인지가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성격 검사, 심리 검사에서 말하는 성격 도대체 그게 뭔지 오늘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성격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외부 자극에 대해 내면에서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방식. 네, 맞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에 대해서 보는 것이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극이라는 게 누가 막 도발하고 막 야 놀리고 I love you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서 막 상대방을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자극은 아니에요. 그냥 외부에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자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체로 이런 자극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던가 대화를 나누는 상황, 새로운 업무, 환경, 상황 등을 마주할 때 나타나게 되겠죠. 즉 환경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내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란 단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친구가 평소에는 내 얘기를 굉장히 잘 들어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맨날 연락을 하고 감정 표현을 많이 하고 계속 불러낸다던가 자주 연락을 하는 사이였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잘 받아주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어. 드디어 21일째 되는 날 오늘도 어김없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죠. 하지만 처음에 잘 받아주던 그 친구가 야 이제 그만 전화해! 이럴 수 있거든요. 20일간 잘 받아주던 친구가 21일째 폭발했다 그래서 얘는 화를 잘 내는 성격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20일 동안 참아왔던 게 있죠. 20일간 참아왔던 걸로 봐서는 이 친구는 잘 받아주는 성격? 혹은 뭐 인내심이 좀 높은 성격?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폭발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속적인 거 그걸 보는 게 성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찌됐건 많은 심리 검사에서는 그런 반응 방식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막 짜잘하게 디테일하게 본다기보다는 그런 반응들을 큰 틀로 좀 구별을 해서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기준을 적용해서 나눈 척도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큰 틀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체크하는 검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성격은 타고나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마 각자의 대답을 하고 계시겠죠? 정답은 둘 다입니다. 둘 다입니다. 타고난 것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인간의 5단계의 욕구를 말했던 매슬로우가 인간의 성격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했듯이 타고난 성격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성격이죠. 뭐 양쪽을 닮아서 조합이 됐을 수도 있고요. 조금 한쪽에 치우쳐졌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닮은 부모님이 있잖아요. 둘 중에 누구랑 더 닮으셨어요? 거의 판박이 수준도 있고 섞어 닮기도 하고 성격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만 더 해볼까요? 타고나는 건 바뀔까요? 아니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바뀐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타고난 대로만 살 수 있을까요? 그러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어릴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정말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부모님의 성격, 그다음에 형제 순서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내가 태어난 시대 상황, 지역, 문화권, 가족의 형태, 종교 등등 많은 것이 이 시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타고난 성격 위에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옷을 입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현재 지금 모습이 반영된 성격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집에서의 모습과 회사에서 모습이 달라요. 내가 이사가고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 모습,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공간 안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환경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그 필요에 맞춘 성격이 발달하게 됩니다. 뭐 아무래도 가정 내 역할, 직장의 환경, 직장 내부에서의 책임감, 위치에 따라서요. 그런 걸로 인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그 상황에 맞춘 성격들을 옷으로 외투로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타고난 건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왜 성격이 바뀌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 눈치채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서 그래요. 즉, 타고난 게 바뀐 게 아니라 환경을 적응하는 과정 안에서 성격이 바뀐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타고나는 거는 그 생물학적으로 뇌에 박혀 있는 거거든요. 반응을 담당하는 거는 신경계잖아요. 신경계.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은 몸이 반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이 아니라 그냥 이런 거, 응? 응?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엄청 편한 관계나 혹은 상황, 혹은 완전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통제가 잘 안 될 때 본연의 성격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1단계가 타고난 거, 2, 3단계가 만들어진 성격이겠죠. 여기서 타고난 성격을 심리 검사에선 캐릭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3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성격은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페르소나가 꼭 나쁜 의미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야말로 덧대진 성격을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캐릭터를 포함한 1, 2, 3단계를 다 반영한 것을 우리가 퍼스널리티라고 합니다. 퍼스널리티 발음 괜찮나요? 퍼스널리티. 아우 이상해요.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퍼스널리티, 성격이라는 단어가 되죠. 타고난 것과 만들어진 것을 잘 합쳐서 인간의 성격을 이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성격이란 외부에서 새로운 것들이 발생해서 뇌 속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반응 방식이다.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타고난 것과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을 세 개로 구성할 수 있는데 타고난 것, 유년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 이렇게 구성이 된다. 타고난 성격은 바뀌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과정에서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아는 좋은 성격, 나쁜 성격,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격 검사 해볼래? 네, 라고 물어보면은 가끔 가다가 보면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좋은 성격이랑 나쁜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성격 검사, 심리 검사에서 말하는 그 성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걱정하지 마셔라. 자, 그럼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MBTI 검사는 도대체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고 어떤 것을 보려고 하는 검사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프리한 교루였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빠잉!